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중에서도 직장인 햇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햇살론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직장인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뉴스, 햇살론 뱅크, 햇살론 1호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 상담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종류는 딱 두 가지. 직장인 햇살론하고 사업자 햇살론. 이 두 가지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 상품이다 보니까 이건 저희 상담사들이 아니라 시중 은행에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오늘 얘기를 해볼 이 직장인 햇살론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금융사가 이금융권이에요. 이금융권도 여러 곳이 있는데 지역 농협하고 수협 있죠. 수협. 이 지역 농협하고 수협은 중앙회가 아니에요. 중앙회는 1금융권에 속하고 지역 농수협은 2금융권에 속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이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저축은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금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의 금융사라고 하니까 꼭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지역 농수협은 각각의 지점이 다 있죠. 신협도 마찬가지,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산림조합도 마찬가지,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만 우리나라에 몇 개 군데입니까? 60몇 군데인가?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수백 군데도 넘을까요? 그렇게 많은 지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하지만, 금융사에서 취급을 하지만 정작 많이 나가는 곳은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여기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왜? 저축은행은 저희 상담사들 있잖아요. 저희 상담사들이 직접적으로 광고도 하고 고객들 컨택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에 이제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기는 다 채무자분들이 방문해서 문의해야 돼요. 여기는 저희 상담사들을 따로 두지를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기로 하시고, 자, 이 직장인 햇살론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대상. 금상, 은상, 수상, 동상, 그게 아니라 대상. 자, 여기는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이 있고, 그리고 미가입 직장인이 있죠. 우리가 직장 다니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도 있고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 모든 금융사에서 다 취급을 해요. 근데 이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미가입 직장인.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하고는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더 깐깐해요. 그러니까 뭐 신용이 좀 안 좋다, 뭐 대출이 많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미가입자분들은 실상 있기는 하지만 취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기간.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의복 3회 이상 납부. 직장 의복, 직장 건강보험료 3회 이상 납부예요. 고지가 아니라 납부고, 그리고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정상급여
3회 이상 받아야 돼요. 건강보험료는 제가 그 납부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매달,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그 달에, 입사한 달에 1일날 입사를 했다면 그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가 납부고, 입사한 달에 1일이 아닌 2일부터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납부가 안 돼요. 그 다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첫 납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납부예요, 납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납부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3달째 지금 근무하고 있어. 근데 건강보험료가 2번 납부됐어. 그럼 3번째 납부가 이렇게 찍혀요. 또 건강보험료가.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납부가 아니라 고지금액이 찍혀 있거든요. 납부, 고지 따로 있고 납부 따로 있어요.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납부 금액에 보면은 몇 번 찍혔냐. 이게 3번 찍혔다면 이건 3번 다 납부가 된 건데, 고지에가 3번 찍히고 납부는 2회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째 근무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고지 금액을 보고 납부가 됐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납부 됐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날짜상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납부하기서 한번 발급받아서 보내보세요. 그럼 꼭 3회 고지 납부는 보세요. 납부는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납부가 3번 돼야 되고, 미가입자의 경우는 정상급여 3회. 이게 뭐냐면, 첫 달 급여를 받았는데 이 전달에 내가 빨리 입사를 했어. 늦게 입사를 했어. 그래서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인데 날짜별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 아니면 100 이거밖에 안 찍혀. 그럼 이건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200씩 또박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입금자명도 회사명 아니면 대표자 이름 꼭 이렇게만 입금이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급여도 매달 똑같은 날짜에 주말이 끼거나 공휴일이 끼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변경된 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날은 10일 날 받고 어떤 날은 20일 날 받고 이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입금자명도 대표자 이름이 아니라 경리 이름이 찍혀버리거나 엉뚱한 사람 이름이 찍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오지만 미가입자분들은 이 정상 급여 3회도 3회지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득의 경우에는 연 700만 원부터 3,500까지는 여기는 저소득자죠. 저소득.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고, 3,500부터 4,500 이하는 저신용자, 신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700에서 3,500만 원까지는 신용에만 문제 없다. 그냥 대출이 나간다는 거예요. 햇살론이. 신용에만 문제 없으면. 근데 3,500에서 4,500 이하이신 분들, 이분들은 저소득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신용자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저신용자도 내 신용 점수가 어쩌지 한다. 이것도 조금 맞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증재단의 내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5등급까지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이분은 저신용자가 아니라고 해서 대출이 안 돼요. 6에서 7등급, 8등급까지. 9등급은 거의 또 안 해줘요. 9등급은 금융사들에서. 왜냐면 9등급 정도면 굉장히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주고 거의 6에서 8등급 이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금액, 대출 금액이죠. 중요한 게, 자,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천만 원. 이 말이 뭐예요? 최대. 아무리 많이 줘봐야 2천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줘봐야 2천만 원이란 것은 그 이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최대 2천만 원. 그러면 그냥 햇살론 시청하면 2천만 원이 나오는 줄 알아. 그 뜻이 아니에요.
500만 원 나가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나가는 분도 있고 1500 나가는 분도 있고 2000만 원 나가는 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2000만 원 이하로 재단 등급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사실 2000만 원 나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 아닌 말로 1000만 원 이상도 쉽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좀 햇살론이, 직장인 햇살론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금리. 금리의 경우에는 현재 9%대부터 11%대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가상 뭐? 자, 제가 직장인 햇살론이라 했죠. 그럼 뭐예요?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무직자 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분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 햇살론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직장인 햇살론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용이 안 되고, 뭐 당연한 거지만 신용 불량자나 뭐 연체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은 뭐 그 어떤 대출도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회복 중이신 분들도 햇살론, 직장인 햇살론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신용 회복 있죠. 신용 회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공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기록. 이게 삭제가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신용 회복 중에는 직장인 햇살론이 안 나갑니다. 금융사에서 취급을 안 해버려요. 신용 회복 중이시네요. 그리고 안 나가요. 그런데 이 공공기록이 삭제돼 버리면, 공공기록이 이게 삭제가 되면 어쩔 때는 이 채무자가 신용 회복 중인지를 몰라버려요. 금융사에서. 어쩔 때는 확인을 해버리고 어쩔 때는 또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서 이용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 회복 중이고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 직장인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신청을 하되 부결 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들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공공기록 다 삭제되고. 그런데 그걸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직장인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직장인 햇살론도 이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여기 제가 이렇게 금융사 안내해 드렸다고 무턱대고 아무 금융사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라는 게 어찌 보면 금리죠. 금리. 이자가 가장 낮은 것부터 본 다음에, 이 저축은행에서는 현재 9에서 11% 사이인데 거의 뭐 요즘 나오는 게 10%대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나마 금리가 가장 낮은 것이 지역 농수협,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햇살론을 몇 년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 10년 됐을라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산림조합 이용하시는 분 내가 딱 한 번 봤던가 두 번 봤던가 없어. 산림조합 자체도 뭐 이 금융사는 찾기도 어렵지만 산림조합에서 직장인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이 저축은행이 이자가 단 1, 2%라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따지면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자도 이자지만 승인율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자 낮으면 뭐 돼? 승인이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승인율은 이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아. 그러니까 나 이자 뭐 1, 2%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승인만 잘 나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저축은행에 먼저 그냥 신청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자가 중요한 거지 라면은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이 순서대로 방문해서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햇살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